안녕하십니까. 수의학 전공 브리더 캡틴 강입니다. 원래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는 고양이가 처음이지만 고양이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과 고양이와 행복하게 살고 싶은 분들께 제가 아는 것들을 나누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브리더가 무엇이고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왜 필요한지가 낯선 분들도 많아서 이번 영상까지는 브리더에 대한 이야기와 사회에서 브리더의 역할, 그리고 브리더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브리더는 특정 품종에 대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동물을 길러내는 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는 학술적 용어로 번역을 했을 때 육종가라는 번역이 가장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육종가는 수의학, 유전학, 육종학, 산과학, 생리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동물 윤리를 준수하며 육종 목표를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산업동물이라고 하는 소나 돼지, 닭과 같은 동물들의 영역에서만 주로 사용되는데요. 고양이 브리더, 즉 고양이 육종가는 브리더 윤리를 바탕으로 건강한 고양이, 아름다운 고양이를 키워내는 사람들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브리더에 대한 특별한 법적 자격 조건이나 면허 제도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브리더라고 하지만 그 자격이 미달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브리더의 정의에 대해서도 동물 분야 전문가들조차 견해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면 브리더 자격이 생깁니다 라고 제가 정의를 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로 다르게 정의를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적어도 해당 품종의 동물에 대해서는 수의학과 육종학 전문 지식을 갖추고 기르고 있으며 속해 있는 협회의 브리더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혈통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며 브리더의 캐터리에서 태어나는 동물들은 그 동물들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보호자와 브리더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분양을 할 때부터 아무에게나 분양을 하지 않고 분양 상담을 하면서 과연 이 사람이 보호자가 될 자격이 있는지를 살펴보기도 하고요. 나중에라도 혹시나 문제가 생겼을 때 적절한 해결책이나 취해야 할 행동들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일종의 멘토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먼저 장점으로는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동물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자 가장 중요한 이유일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론 저는 다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브리더분들은 자신이 해당 품종의 동물들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해서 공부를 계속 하다가 브리더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브리더가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브리더의 단점이라고 하자면 아직까지 브리더라는 직업이 잘 알려지지 않기도 했고 일각에서는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과 전문성이 상당히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브리딩 또한 고도의 비즈니스의 일종이기 때문에 사업적 역량도 많이 요구되는 편입니다. 물론 취미로 브리딩을 하는 하비 브리더라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수의사나 사육사와 같이 원래 동물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서 전문 지식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아니라면 단순히 취미로 브리딩을 하면서 전문성을 갖추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요? 브리더 그 자체로 전문성을 갖추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가 브리더라고 말하면서도 육종학의 기본 중의 기본인 유전학 기초도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브리더는 사육관리부터 동물별, 품종별, 습성에 따른 시설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산과학, 유전학과 수의학의 기초적인 지식까지 갖추어야 한 명의 브리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지식과 이해 없이 단순히 새끼를 받아서 파는 것은 단순 동물 생산업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간 브리딩 플랜과 사업 계획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왜 브리딩을 하고 무엇을 위해 하는지는 알아야겠죠. 동물에 대한 전문 지식 이외에도 알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아직까지 법령들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고 행정기관들도 관련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 동물보호법, 수의사법부터 건축법, 각 지자체의 조례를 포함하여 티카와 같은 관련 협회의 규정 등 다양한 법령 규정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세무서나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세금이나 회계에 대한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브리딩을 해서 태어나게 된 동물들을 적절한 시기에 좋은 보호자와 만나게 하기 위해서는 마케팅과 경영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태어나게 한 동물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좋은 사람들이 나를 알 수 있도록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주어야 하니까요. 지금 바로 반려동물 관련 커뮤니티에 가서 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질문이 도대체 어디로 가서 어떻게 분양을 받아야 잘 하는 걸까요? 라는 것입니다. 좋은 브리더를 애타게 찾고 있는 예비 보호자분들에게 브리더의 존재를 알려주어야 하겠죠. 사회적으로 브리더가 잘 자리 잡은 서구 사회를 보면 브리더는 수의사만큼이나 전문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하며 본 많은 수의학 서적들이나 논문들에서도 브리더와 수의사가 함께 쓴 경우가 많았습니다. 누가 더 잘나고 못났고 누가 더 높고 낮냐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의 영역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미국이나 유럽에서 수의사 되는 것이 과연 쉬운 일일까요? 그럼 그런 수의사들과 함께 대등한 위치에서 협력하고 논쟁하는 브리더들이 그 정도 전문성도 없이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브리더가 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 브리더를 잘 만나고 잘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 끊임없이 공부하려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브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지만 지금도 계속 논문을 찾아보고 새로운 사실들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솔직히 한국 사회에서 브리더로 살아가는 것이 아직까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건강한 사회에 꼭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기에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도 고집 좀 부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브리더가 전부 사라지게 된다면 반려동물은 대체 어디서 데려와야 할까요? 감사하게도 최근 반려동물 커뮤니티에도 새로운 기류가 불고 있는 것이 피부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캐치프레이즈에 대한 각성의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고 감정적 판단이 아닌 이성에 의한 행정제도와 규정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브리더에 대해서도 보다 정확하게 바라봐 주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오늘은 브리더의 역할과 장단점, 사회적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브리더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이나 브리더가 되고 싶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에 담긴 내용이 부족하거나 아쉬우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링크로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더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확인한 대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